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우리 집 강아지는 매일 아침 강아지 유치원에 간다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강아지 유치원을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강아지 유치원 하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강아지 유치원에 대한 소개도 좀 해드리고 또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시장 핫한데 떠오르는 브랜드가 딱히 있으실까요? 사실 아직 그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핫한데 떠오르는 브랜드 하면 이렇게 탁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반려동물 시장에서 반려견 교육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 하나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브랜드가 털로 덮인 친구들이에요. 3년 동안 이걸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별명들이 생겼는데 뭐 털 입은 친구들, 털 대표, 뭐 털옷 입은 친구들, 털복숭이 친구들. 그래서 제가 그 털로 덮인 친구들 유치원의 대표라고 하면 이제 만나시는 분들은 남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털로 덮인 친구들은 제가 이제 강아지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 새, 그러니까 반려동물로 키우는 모든 동물을 아우러서 그 친구들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만들고 싶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뭐 반려동물 시장이 핫하다, 아이템이 좋다, 뭐 돈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사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중심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건 반려동물 시장 쪽 중에서도 교육 시장을 선택을 했고 그 가운데 이제 강아지 유치원을 시작하게 됐고 그 유치원은 프랜차이즈로 제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산업이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회잖아요. 이 중에서도 엄청 핫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시작할 당시에 같이 이제 시작했던 뭐 다른 곳들을 많이 클로즈를 했는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은 한 40평 남짓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100여 평의 규모로 이전을 했고 또 뭐 한 20마리 정도 시작했었던 반려견 유치원 견생들이 한 100여 마리 정도 됐고 저희 유치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던 보호자분들이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가량이 됐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반려동물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치원 사업이 굉장히 핫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유치원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생소했고 애견 카페나 뭐 이제 이런 곳에서 평일에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강아지 돌봄 정도로 했었었는데 지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원치 않고 내 아이처럼 잘 돌봐주고 뭔가 프로그램도 해주고 이제 보호자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좀 하고 보내고 계신 그런 다른 보호자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그런 유치원을 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유치원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고 그게 더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좀 경쟁력을 갖춘 그런 반려견 유치원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먼저 조금 더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했었고 왜 이걸 했는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이제 저와 같이 뭐 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제 지인들한테 오랫동안 이제 저를 좀 봐왔던 사람들한테 김지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가장 가까이 있었던 파트너가 본인이 마음먹은 일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는 뭐 그런 초능력이 가졌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이제 잘 듣고 보니까 제가 이 반려견 유치원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뭐 법인도 설립하고 또 유치원 모집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제가 반려동물 시장이 핫하다는 거를 알게 됐고 또 교육 쪽으로 하면 뭔가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뭐 잠깐 소개하자고 하면 전 사실 이제 10대에는 뭐 정말 그 엉뚱한 그런 말썽꾸러기 뭐 이제 이런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뭐 상상해내고 또 찾아다니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10대를 지내고 20대에는 사실은 뭐 학업으로 뭐 창업으로 이제 쉼 없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약 20대 한 초중반쯤에 이제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제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20대 후반쯤에는 그 어린이집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30대에는 그 어린이집 창업을 했었던 것을 기반으로 그 어린이집 프랜차이즈 회사의 사업 본부장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한 165개 정도의 가맹점을 개설을 했고 그 영업을 이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고 그리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뭐 창업 설명회라든지 뭐 어린이집을 처음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30대에 정말 약 한 9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고 또 상담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었던 것들을 기반을 해서 제가 제 사업을 이제 40대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20, 30대의 그런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남들보다는 빠르게 제 사업을 펼칠 수 있었고 그 사업을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 더 그 좀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운영을 하는 기반과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주식회사 반려동물이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광교에 이제 본점을 두고, 교육생들을 또 배출해내는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이제 뭐 평생교육원으로 개설해서 제가 약 30명 정도의 전문가를 양성을 했고, 그분들 중에 한 4분 정도가 이 반려견 분야에 다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견 그 산업 중심에서 교육 분야 쪽으로 뭔가 좀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그쪽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지금 40대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대에는 이제 제가 좀 더 그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40대에 새로 시작한 그 강아지 유치원 프랜차이즈 털로 덮인 친구들은 제가 단순히 그냥 뭐 애견 카페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가 아닌 정말 우리나라의 강아지들이 어린이들처럼 뭔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적절한 시점에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것들을 보급을 하고 싶었고 그것을 이제 보급을 했을 때 또 그걸 가리키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키워내고 싶었고 그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뭔가 그거 하나만 강아지 케어해서 이제 돈을 벌고 운영하는 그런 게 아닌 이제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제가 그 강아지 유치원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그 ISO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는 강아지 교육 쪽에서 인증을 받아서 제가 그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올해 10월 말쯤에 이제 1호점이 이제 탄생을 하게 돼요. 본점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내년 후반기에 또 하나가 더 오픈하고 앞으로 이제 한 20개 정도를 순차적으로 이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을 할 당시에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시작을 했고 또 그 와디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고 또 강아지 유치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펀딩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이 저에게 도움이 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아지 유치원 사업, 그리고 강아지 유치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키워내고 담아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분들에게 좀 더 체계화되고 정리된 내용을 브리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투자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 반려견 유치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큰 돈을 받아서 또 그 회사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그분들한테는 회사를 좀 더 키워서 정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뭐 이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는 단순히 이제 유치원만 운영하는 것만 떠나서 유치원을 보내는 보호자분들한테 재미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또 강아지를 같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재미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아지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캠핑이라는 이벤트를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는 말씀드렸던 것들은 투자 펀딩을 진행을 했었지만 캠핑은 리워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했을 때에는 대부분 제품을 위한 펀딩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펀딩을 했었거든요. 한 3년 전만 했을 때도 강아지를 데리고 할 수 있는 행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다양하진 않은데 처음에 시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재미있는 거리들이 많았지만 그 후기가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강아지를 데리고 하는 행사에는 늘 안전사고와 그 뒤에 사후 처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너무 엉망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대부분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강아지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 때문에 행사를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 유치원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강아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 보호자들한테 어떤 에티켓을 가르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행사를 안전하고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훈련 캠프라는 그런 캠핑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과한 그런 보호자분들이 또 본 캠프에 와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그것을 이제 제가 3년 동안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홍보는 아니지만 마디즈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다양한 행사를 했었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좀 생각하셨던 분들은 유치원에서 또 아이들 돌보는 거 말고 어떤 컨텐츠가 도움이 될까 이런 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인데 주식회사 반려동물이거든요. 반려동물 회사 정말 정체가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제가 반려동물이라는 회사의 명을 짓고 털로 덮인 친구들이라는 유치원 브랜드명을 이렇게 지었을 때 굉장히 이제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름을 지었고 또 반려동물 뒤에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붙일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이걸 했는데 이거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랬는데 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회사가 뭐 어떤 것인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로 딱 그 압축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반려견 산업에 이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꼭 이 메시지 하나는 오늘 전달을 하고 싶어요. 반려견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개를 알아야 돼요. 개를 알아야 되고 그 개를 좋아하는 보호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두 사람의 데이터가 아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제품을 만들든 프로그램을 만들던 아니면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개발하던 그런 것들에 실패가 없고 시행착오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려견 유치원은 사실은 컨텐츠 제조 공장이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3년 동안 이 운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개들이 다녀가고 또 3년을 꾸준히 다니는 강아지들도 있고 또 지금 새로운 들어온 보호자들도 있고 또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일치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서 또 해결이 되고 또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여기서 많은 경험을 해서 그것들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다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반려가 그 산업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업 속에서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인터넷 뒤져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반려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들은 실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려견 유치원이라는 컨텐츠 공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사례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스토리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전반적인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반려견 유치원은 컨텐츠를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컨텐츠들을 어떤 하드웨어에 접목을 해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치원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그런 DB와 컨텐츠를 가지고 여행 쪽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뭐 주택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컨텐츠들도 어떤 환경에도 적용이 가능한 반려동물 사업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지난 3년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를 이제 양성하는 거를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작을 하고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약 30명가량의 전문가를 이제 배출을 해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강남에 지금 나가면 바로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치원을 오픈을 한 대표님도 계시고 또 아카데미를 시작을 해서 또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제가 이걸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무리 좋은 유치원을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거를 가지고 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유치원을 많이 널리 퍼뜨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걸 동시에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 강아지 유치원에 관심 있었던 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저희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오픈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00시간 동안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치원에 와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유치원을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환경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명언이어서 저희 이제 유치원에 오시면 이렇게 딱 그 들어가는 입구에 써져 있거든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이거가 반려동물을 어린이와 같은 기준으로 이 원칙으로 제가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핵심에 뒀던 거는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를 맡겼을 때 사실은 그 인계하는 순간 저희한테 책임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아이가 무사하고 안전하게 있다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저희를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공간 안에서는 정말 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수준이 아니라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들어서 좋게 예쁘게 꾸몄다는 게 아니라 뭐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기, 그다음 뭐 조명 이런 것들을 정말 어린이 기준에 맞췄어요. 사실은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런 코나 이런 기나 이런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 에어컨이나 이런 실외기 이제 공기나 뭐 이런 거에 뭐 감기도 걸리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4시간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환경 부분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린이집 기준으로 바닥 난방도 만들고 또 물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강아지들이 이제 그 오줌똥 싸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닦아서는 그 냄새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바닥 난방도 하고 물 청소를 할 수 있게 하고 보통 뭐 이제 애견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다 강아지들 왜 매너벨트라고 해서 기저귀 같은 거 하고 들어가잖아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애고 아이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드린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가 아기를 맡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터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원을 하면서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때 뭔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3개월간의 캠핑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했었던 것들이 이제 아까 처음에 조금 잠깐 소개해 드렸던 훈련 캠프와 여행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훈련 캠프와 여행 캠프는 사실 그 유치원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았던 그런 반려견 친구들의 뭔가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훈련 캠프를 통해서 사회화 교육을 테스트를 통과하는 우리 이제 유치원생들이거든요. 이때는 우리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그 일반 견생 친구들도 같이 받아서 같이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 그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던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탈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유치원생들은 다니면서 사회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통과해서 굉장히 이제 기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저희가 정말 3년 전에 정말 이제 가슴 속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담고 정말 어렵게 이런 좋은 장소, 지산 리조트라는 이런 장소를 섭외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냈었던 그 뭐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영상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시죠.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은 100팀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 훈련 캠프에 참가했었던 팀들은 뭐 보시다시피 한 44팀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이제 탈락을 하고 이제 사회화 테스트에 이제 통과한 반려견들과 함께 이제 2박 3일 동안 여정에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뭐 원반 던지기, 뭐 어질리티, 트레킹, 보물찾기, 뭐 캠프파이어, 그 뭐 트레킹, 버스킹, 그 다음에 뭐 카라반 체험, 그리고 정말 유명한 바리스타 분 오셔서 이제 핸드드립 커피도 해주고 강아지 가방에 이제 업고 자전거 타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한 게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했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저희가 이거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3회까지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산 리조트, 두 번째 용인에서 세 번째는 전세기 띄워서 저희가 제주도 2박 3일 올해 봄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제 캠핑을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보호자분들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또 밤에 캠핑하면서 캠프파이어 할 때 이제 같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 보호자분들의 이제 니즈를 담아서 강아지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시설, 그런 공간 만들어내는 일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공간 안에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정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단지 안에 있는 강아지 유치원에 맡겼다가 또 돌아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이제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반려동물 주택 연구소와 이제 협약을 해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용인 쪽에 제가 그 반려견 동반 주택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강아지 유치원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컨텐츠와 DB, 다양한 노하우, 경험을 가지고 지금처럼 여행 사업을 하실 수 있고 또 반려견 주택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 안에는 또 유치원이 들어가잖아요. 또 유치원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리테일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외식 이런 문화도 같이 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반려견 산업 중심의 허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치원이. 지금은 준비 중이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내년쯤이면 단지 내에 있는 털로 덮인 친구들 유치원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단지 내에 있는 반려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맡겼다가 저녁에 데리고 가고 또 주말에는 데리고 나가서 그 단지 안에 있는 뭐 그루밍 센터를 이용해서 강아지들 뭐 목욕도 시키고 털도 빗기면서 사람들하고 또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런 빨래방이 단순히 빨래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빨래를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들이 되잖아요. 그럼 딱 하나만 떼서 보더라도 그 단지 안에는 유치원 사업도 있고 반려견 그루밍 센터 사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강아지 데리고 와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아지 이제 털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고 강아지 어떻게 하면은 털이 또 반짝반짝하고 풍성하게 예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같은 견종을 키우는 보호자 또 강아지를 같이 키우는 그런 주변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말에는 그 단지를 개방해서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사실 올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이런 또 다양한 그런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러움 이런 것들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살 때 약간 자부심이 있듯이
그 반려견 그 주택 단지 안에 이제 살고 있다라는 이런 좀 약간 그런 뭐 자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그 반려견 그 이제 유치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주택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랑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도 좋아야 되지만 강아지도 좋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계집을 만들면 안 되고 사람도 좋고 강아지도 살기 편한 곳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강아지 건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이게 강아지들이 걸어갈 때 이제 슬개골 탈구의 위험도 되고 지금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슬개골 탈구 때문에 수술도 많이 받고 뭐 이런 보조제도 많이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주택 환경에서 조금만 개선해주면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나 이런 것들은 미끄럼 방지로 하고 강아지들 이제 똥 오줌이나 이런 것들은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강아지 씻길 수 있는 공간, 또 강아지들이 이제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불빛이나 이런 것들에 그 플리커 현상으로 이제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해서 굉장히 피로를 느끼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플리커 프리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서 강아지들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사실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환경이거든요. 환기, 배기, 그 다음에 이제 소음 차단이 확실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3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프로젝트 중에 있고 여기서 행사를 했었던 곳인데 강아지들을 동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 사업을 제가 또 하나를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애견 동반 캠핑장이 아니라 애견을 동반해서 왔을 때 정말 규칙이 있고 또 거기 안에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로 20, 30대 초반의 여성 고객이 대부분이세요. 저희가 캠핑 행사를 진행을 해봤을 때 저희의 주 고객 타겟층이 20, 30대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여행도 떠나고 싶고 캠핑도 가고 싶지만 이런 거 뭐 장비 뭐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혼자 강아지를 데리고 그런 것들을 챙겨서 가야 된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또 털로 덮인 친구들 유치원 운영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을 해주면서 또 강아지 교육도 해주고 사회화 교육도 해주고 산책 교육도 해주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 교육 지도도 할 수 있는 유치원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유치원만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을 중심에 두고 애견 캠핑장, 애견 운동장, 애견 동반 식당, 카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유치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를 펼칠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이 사례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전문가 가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연예인분도 한번 오셨긴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분은 강남에 강아지 유치원을 오픈을 하셨고 또 여기서 그 반려동물 전문 강사 이제 사람들을 키워내는 전문 강사로 나간 친구들도 있고 정말 강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키워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강아지 유치원 선생님이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강아지 용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유통하시는 분들인데 한두 마리의 강아지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다양한 강아지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 저희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시고 또 제품을 만들어낼 때 좀 더 디테일을 살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강아지 훈련만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누구를 가르쳐 본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던 게 저희가 이 아카데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체계적으로 이 과정은 진행을 할 건데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반려견 문화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많은 전문가들이 탄생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또 일동제약과 제휴를 해서 강아지들의 그 장 건강, 영양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내서 테스트해서 이제 곧 출시할 예정에 있고, 그 외에 또 뭐 망한 상가, 그 다음에 뭐 망한 건물, 그 다음에 유휴부지,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문화 개발 사업,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에서 나오는 그 컨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접목을 시켰을 때 극대화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들이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고 반려견 문화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반려동물 사업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 플랫폼이 저는 사실 털로도핀 친구들 애견 유치원, 작지만 그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라는 모두 같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같이 돈을 투자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제는 반려견이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족 같고 내 이웃이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이미 반려견들은 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반려견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유치원 사업이라든지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같이 투자를 해주셔야 우리가 더 같이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부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또 국가에서 키우고 또 지역에서 키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반려견 문화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꼭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유치원 사업이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나라 반려견 문화를 성장을 시키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반려견 유치원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은 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뭐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모두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려견 유치원이 어린이들처럼 표준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몰라서 실수하지 않게끔 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려견의 표준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이런 지자체들이나 뭐 반려견 유치원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꼭 한번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훈련사를 양성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반려동물 산업에 뛰어드는 사장님, 정말 자기 인생 다 바치고 돈 다 끌어모으고 막 대출받아서 사업하시잖아요. 내 돈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실패 없이 성공의 지름길로 사실 이끌어드리고 싶어요. 그거 물론 제가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같이 콜라보해서 그 사장님들이 성공의 지름길로 이끌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 털로도핀 친구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임직원들, 어린이들은 제가 어린이 쪽 계통에 있어서 알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국가에서 많이 책임을 져줘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직장 보육시설도 있고 다양한데, 사실은 지금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어쨌든 제가 모셔야 되는 시점에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부모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요양원 같은 시설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시설이 이제 다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동반이에요. 그래서 늘 가까이 가서 같이 생활할 수는 없지만 항상 친구가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동물들하고 같이 있는 요양원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분들한테는 꼭 그 혜택을 드리고 싶은 그 복지를 꼭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열심히 키워주시고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늘 새벽 기도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제 부모님한테 꼭
성공하는 모습,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정말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 와디즈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엔젤 투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내가 그 주식회사 반려동물 김지원 대표, 털러 덮인 친구들 유치원 사업, 반려견 사업 이런 거에 투자를 하기 정말 잘했네. 내 작은 투자가 정말 그 반려견 산업 성장에 조그만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게 정말 가치 있는 투자였다라는 말씀을 본인 입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이끌 거고, 정말 좋은 반려견 유치원 많이 만들어서 정말 250가구에 하나씩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